네, 신석기 시대 유물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박문현 작가와 함께 신석기 유물 현대미술로 깨어나다. 참으로 멋진 화두고요. 울림이 있는데요.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홍산 문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예. 또는 목적 뭐 이런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기죠. 동기나 계기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990년도였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 대입 입시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했는데 그 인포메이션 그 여직원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공이라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네, 지금 좀 오래돼서 잃어버렸지만 저는 중공이라고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놀랐죠. 이거 완전 예상 밖에 중공에서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죠.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여직원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디자인학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입시학원이었지만 디자인 계열 전문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자인 기초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었죠. 그런데 그 디자인에 관련돼서 찾아왔다.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을 따라서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광채가 나는 듯한 바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 행색이 좀 연상이 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옷차림도 굉장히 그 참 옷차림뿐만이 아니고 인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분이 조선족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족 관료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교 이전에 한국의 그 유교부라든가 또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 포항제철 이런 데 이렇게 그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이분 말씀은 이분이 북경대학 출신입니다. 북경대를 졸업하고 그때는 동독과 서독이 그분이 대학 갈 당시에는 그 독립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베를린에서 그 동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재정교육부 이런 그 경제부처의 그 국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독일에 있으면서 그 디자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그래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무했습니다,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출신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북경대죠. 북경대에다가 디자인 학부. 디자인 학부인데 이제 두 종류였었어요. 하나는 학점 인증,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느 그 학과랑 그 똑같은 그런 형식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디자인을 양성해서 사회에 바로 그냥 배치하는. 그러니까 학점과는 상관이 없죠. 뭐 학사 학위를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그 두 유형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분한테는 모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통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자료나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 파견이 됐을 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는 이제 소통이 어렵지만 본인하고는 항상 언제든지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첫 만남에서 그걸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계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홍사모를 알게 된 과정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조선족 그 중국인이 북경을 초대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자기 그 직장 그 경제부처를 통해서 제 초청장을 보냈죠. 아, 초청에 의해서 가셨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을 여러 번 들어오시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굉장히 그 친분이 생겼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렇죠.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이런 그 신망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는 꼭 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오실 때도 있었고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저를 독려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초청장을 받아서 또 저를 일부러 또 일이 그때는 직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직항이 없으면 어떻게? 홍콩을 경유해서 북경으로 갔죠. 홍콩 경유해서 북경 직항이 되네요. 그래서 오해로 아세안은 몇 칼입니까? 못 들어갈 때. 그건 아시아나 칼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북방항공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북경항공. 아니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대한항공으로 이제 가고 홍콩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중국 민항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근대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커멓더라고요 가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북경에 가서 첫날 이튿날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왠지 그 조국장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왠지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잠이 안 왔는데 새벽이면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 시간을 보면 2시, 3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시 이렇게 좀 넘어가면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뭐 소구로마, 말구로마, 특히 말구로마, 뭐 당나귀가 끄는 막 수레 이런 것들이 막 나다니고 길가에는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 파는 그다음에 뭐 콩물을 그렇게 많이 팔죠. 콩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이제 거리가 이제 그렇게 있는데 뭐 그냥 그 동물들이 막 지나가면서 배변을 해요. 거기서 막 김이 막 보락보락 나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60년대, 70년대가 됐는데 그립네요. 아니 이게 지나서 깜빡. 북경에 막 오염물질이 오고 공장화 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추억이죠. 그래도 우리의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친숙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커멓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왠지 거기 가니까 이렇게 시커멓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추억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불교가 많이 느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 씻지를 않고. 우리는 달동네 정도 되는데 거기 벌집이었어요. 그 아파트들이 보통 한 8층 이렇게 되는 그 아파트들이 작아요. 이렇게 소형 평수가.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양계장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닭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층층이로 된 거. 뭐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옛날 닭장. 우리가 이제 지금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가요? 그렇죠. 옛날 닭장. 막 층층기로 이렇게 된 거. 튀집도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치치와 정치를 보면서 이제 그분이 집을 방문. 예. 그 이제 조 국장님 아내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갔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시내 중심부에 있었는데 저택이에요. 뭐 하여튼 되게 넓어요, 마당이. 그러니까 뭐 정원이라기보다는 무슨 숲이 무슨 공원 같은 막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그 연못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이렇게 연못이 있었고 거기 이제 그 그러니까 수련이 아니라 연꽃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강암 다리가 이렇게 둥글게 있었어요. 아치형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간 시간이 아마 오후 5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제 만찬을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경 호텔에서 이제 조리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조 국장님 집에서는 행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티가. 그 정원 한 켠에 파티를 할 수 있는 그 테이블과 의자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거기서 조그마한 화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구이를 굽고 있는데, 막 그 오리구이에서 막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던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연못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때 해가 거의 질 무렵, 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굉장히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조 국장님 그 부처의 그 관료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분 친구들이 이제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찬이 끝나고 이제 저한테 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 내부는 뭐 자세히 안 봤죠. 지하실을 딱 들어갔는데 지하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동선을 제외하고는 다 진열장이 있었어요. 미로처럼 진열장이 있는데 도자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선반 위까지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들을 어떻게 수집했냐고 물었더니 그분 아버지가 성공한 조선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지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분이 아니라 친구분한테.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수집했던 도자기들이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중국 도자기를 처음에 보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가 보아왔던 도자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청자, 백자, 뭐 분청,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시대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시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굉장히 오래된 그 사이에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있죠. 그런데 뭐 굉장히 큰 우리 사람들 키보다 훨씬 더 큰 도자기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도자기도 있고, 그런데 칼라링이 굉장히 과감했어요. 원색, 보색 이런 걸 빵빵 질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도자기들은 굉장히 세심하죠. 그러니까 세필로 그 조류, 새를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조형도 조형이지만 이렇게 그림 쪽에 더 이렇게 신경이 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이게 황실로 들어갔던 도자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주제하고 좀 벗어나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만 알고 있는 사실은 청화혁명이라 그래서 1800년대
유럽 대륙을 점령하는 납품을 했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어마어마한 일본 역시도 후발주자로 다가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자의 색조나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죠.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그걸 보시면 예. 그런데 이제 한참을 둘러봤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주국장님이 잠깐만 있으라고 하더니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형물이 작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10여 점. 그러니까 9점, 9점 정도. 9점입니다. 예. 예. 뭐 9점이든 10점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걸 이제 내놓으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고조선 이전에 네.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이 만든 것이다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인이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예. 그 당시 그 사람은 홍산인지 몰랐어요. 아, 저는 홍산이라는 용어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나중에 이제 홍산을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박 선생님께서 고조선이라는 말을 들었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이전에 우리 역사가 그 있었나? 고조선도 어려운데 그 이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고조선 이전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고조선 이전이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고조선 이전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고조선 이전에 그러면 우리 선조가 어디서 그럼 이 옥기가 어디서 온 거냐? 내몽고 자치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내몽고 자치구도 몰랐어요. 몽고는 알았지만 뭐 내몽고 이런 것은 관심 밖이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한테 옥기를 가져왔던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내몽고 자치구에 사는 그 우리 조선족이 있어요. 홍씨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내몽고 자치구에서 많이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몽고 자치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특산물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젖에서 나오는 걸로 만드는 제품들, 유제품들, 이제 그 다음에 양털, 특산품. 예, 양털, 그리고 또 농산물까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멀리 대부분 굉장히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생필품을 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 아니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됐을 수 있겠죠.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그분들이 자주 나와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수급해주고 이제 거기서 농산물이나 이제 특산물들을 또 가지고 와서 이제 대도시에다가 유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양치는 사람들이 깊은 곳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홍산 문화를 유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현지인들이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정지 작업도 하고 이제 뭐 개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뭐 흙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제 뭐 정지 작업,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간간히 홍산 문화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 드문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연유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족이라는 걸 그 몽고족들이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몽고족이거든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조선 거다.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 사람들의 그 감이었는지 저는 정말 지금도 그게 조금 너무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들어가서 있을 때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DNA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 자체가.
그들이 조선까지 안 와서 조선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같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뭐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감성으로 이것은 조선인의 선조가 만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이 깊어지다가 홍씨가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선족 두 분이 나옵니다. 안내하신 분이 있고 이제 그 유물을 9점을 가져서 그 분한테 이제 보여줬고 이제 그걸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수장고에서. 아니죠. 그 사람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전에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죠. 제가 이제 홍산 지역에 들어갈 때 그 홍씨의 도움이 조국장님이 홍씨한테 부탁을 해서 홍씨 도움이 없으면 제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이제 9점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게 우리 조선의 선조, 그러니까 조선의 문명인데 역사인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생각으로는 조선족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조국장님을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그 옷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기를 보고 그 당시는 뭐 고조선 이전이다 뭐다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썩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당시 이렇게 믿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은 거기에 있는 도자기 한 점을 제가 구해왔었으면 네,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농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옷기를 제가 좀 한 점만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국장님 다 가져가 다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벌써 다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3점만 골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머지도 그분이 저를 다 한국으로 갖다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3점을 구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어떻습니까? 3점을 이제 가져오셔서. 그 3점을 그 원장실에다가 제 방에다가 이제 PC 앞에다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걸 봤어요. 근데 조용히 그 새가 있었어요. 새. 네. 독수리 조용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옥조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돼지 형상이다 또 곰 형상이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그 옥조령이라는 거하고 하여튼 제가 3점을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그 새 조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 홍산인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수집을 그 3점에서도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지만 조국장님이 한국을 1년이면 몇 차례씩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 내몽부의 홍씨를 통해서 이 홍산 옷기를 좀 구해주십시오. 제가 경비는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니시면서 몇 점씩 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못 구하고 오는 때도 많았죠. 많이 구해오면 3-4점, 뭐 1-2점, 또 그냥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량이 꽤 되더라고요. 뭐 수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조형이 다양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늘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석기인들은 거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만화책이나 영화 보면 거의 짐승처럼 이렇게
뭐 두발이든 뭐든 거의 짐승처럼 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든 건 아니겠죠. 장인이 있었습니다. 장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오옥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육성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업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야, 이것은 회화의 경지에 이르렀다. 저는 경지라고 느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디자인적 요소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자, 간결성,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구조물이나 복잡한 무언가를 보고 그 특징을 딱 꼬집어서 가장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홍산인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특징이 충분히 담겨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거 다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회화도 했고 디자인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진짜 도무지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신석기 시대 거 맞나, 이런 의구심도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참이 저는 뭐 속일 일도 없고 의도적인 이유도 없고. 의도적인 이유도 없고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뜻밖이라고 할까요? 언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를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홍산문화를 서치를 했어요. 제가 홍산문화를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반갑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일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그게 홍산문화라는 거예요. 그 옷기가. 그 이름을 이제 이분이 나중에 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셨다.